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 써놔서 이런 게 좀 한눈에 딱 보면 이제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큰 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외우거나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요.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연간 근로소득이에요. 연간, 1년간. 이제 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연간 벌어들인 소득이란 얘기입니다.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쭉 어쩌고저쩌고 계산해서 차감 납부할 세금 낼 거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얼개 위주로. 전체 받은 그 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것,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뺍니다. 비과세되는 것. 아니면 회사에서 식비를 받았다 그러면 그 비과세예요. 그런 거를 빼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그래서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얼마까지 몇 프로 얼마까지 몇 프로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근로소득공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전체 받은 금액 중에서 비과세 빼고 일정 부분 빼주는 거를 빼고, 그럼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그 다음에 거기서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1인당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 낳았으면 얼마, 자녀가 있으면 얼마 해서 빼주는 거를 종합소득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이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 표준.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얼마까지 몇 프로, 얼마까지 몇 프로 하면은 이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산출세액. 근데 그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또 세액공제라고 또 해줍니다. 세액공제. 아까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였었죠. 이제 세금이 계산됐으니까 거기서 또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등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득공제였는데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도 빼주고. 그러면은 이제 결정세액, 실제 내야 될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세금은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매달 소득세 얼마씩 내잖아요. 회사에서 원전징수해 나가잖아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죠. 그래서 기존에 납부한 거 빼면은 추가로 더 얼마 내야 되는가, 그래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낸 게 더 내면은 당연히 돌려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체 받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이런 것들 빼고, 종합소득공제 해주는 거 빼고, 다 빼는 거죠. 소득에서 못 빼고 빼고, 거기다 세율 곱하고, 그래서 이제 세금 나오면 또 몇 가지 더 빼주고, 그게 내가 부담할 세금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큰 틀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에서 이것저것 빼준다. 세금에서 이것저것 빼준다.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또 두 가지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것,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이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있는 학생은 이제 교재를 펴시고, 교재 없는 학생은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재가 441쪽입니다. 근로소득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소득세에 대한 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소득세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자, 배당, 부동산 해서 쭉쭉 어쨌든 이제 그 일반 소득세법 책 쭉 요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 부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 봉급, 급료, 임금, 수당, 상여,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근로 제공하죠. 출근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건 전부 다 근로소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로소득의 범위가 이렇게 이제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상여금 받는 거, 성과금 받는 거 있죠. 큰 회사들은 성과금도 주죠. 그런 것도 근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세금 계산하면서 상여료 처분되는 게 있어요. 이건 법인세법 얘기인데 임직원들한테 주로 들어갑니다. 임원들한테. 그런 것도 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퇴직할 때 받는 거, 퇴직금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딱 퇴직 소득 빼고 나머지 위로금 같은 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4번 같은 경우 볼까요? 많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학자금 같은 거 받는 것도 급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 학비 지원 나오죠? 그런 것도 급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회사로부터 받는 돈, 회사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모든 것 다 급여다, 근로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혜택,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건 어쨌든 요거고요.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소득이 여기도 써놓네. 6가지가 있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요.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자는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 받는 경우죠. 이자 받는 거.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배당금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 주식 소유주들한테 액면금액의 몇 프로씩 배당금을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게 배당소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냥 쉬운 말로 장사하는 겁니다. 내가 법인 신고하고 해서 하면은 그게 법인세가 되는 거고요. 회사가 되는 경우. 그런 거 신고 안 하고 그냥 개인 명의로 하게 되면은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업소득이고요. 근로소득은 일을 해주고 월급 받는 경우죠. 그게 근로소득이고. 연금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사학연금이라든가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타는 여기저기 포함 안 되는 거. 임시로 한번 일해주고 받는 거라든가 임시로 가서 한번 뭐 연설해주고 받는 거 그런 거 있고요. 복권 당첨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여기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타 소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합쳐서 종합과세에 한다. 소득을 6가지로 구별해 놓고 있고 저희는 지금 근로소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 비과세되는 것들이에요.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소득은 소득인데 근로소득인 건 맞는데 이 부분만큼 요 명칭으로 받는 것만큼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과세 소득입니다. 보시면은 뭐 일비 숙비 그래서 뭐 영업활동사원이나 뭐 숙직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 뭐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제복 착용을 요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복, 재화. 이것도 어쨌든 금전적인 혜택인 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 급여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급여로 뭐 계산하더라도 세금 계산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고용연금, 4대 보험이죠. 거기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개인이 절반 부담, 그 다음에 회사가 절반 부담 하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금전적인 혜택 주는 건 맞는데, 그거는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복리후생비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복리후생비를 회계 처리하죠. 급여로 회계 처리하면은 세금 계산이 될 텐데, 세금이 안 되는 거니까 복리후생비를 회계 처리한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거래요. 월 10만원 이내의 식비 보조비. 회사에서 식비 나오는 경우 있어요. 밥 사 먹으라고.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 초과해서 주면은 그건 과세. 그렇습니다.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산직 근로자예요. 생산직 사원이에요. 생산직 사원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생산직 사원이 아니고,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즉, 뭐, 임직원은 뺀다는 얘기예요. 무슨 공장장 뭐 해갖고, 급여 많이 받는 사람들은 빼고, 그냥 현장 근로자, 기초로 이렇게 받는 근로자들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뭐, 급여를 비과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간 근무, 뭐, 휴일 근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으로 이제 별도 수당을 받습니다. 기본급여에. 그렇게 해서 받는 거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 240만원까지만. 월 20만원씩 240만원까지. 식비는 월 10만원, 120만원까지고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사례에도 많이 나오고 실습을 할 때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국외에 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1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요즘은 많이 나오겠네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서 받는 것, 보육수당 10만원까지, 월 1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인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급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병장, 뭐 상병 해갖고 그 급여 비과세입니다. 그것도 소득이니까 원래는 세금 내야죠. 그런데 비과세. 그리고 이제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또 뭐 관련돼 갖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 장애급여, 유족급여 이렇게 해서 받는 것도 비과세. 아까 이제 생산직 근로자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직전인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월정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여야 된다. 여기서 월정급여액이란 얘기는 뭐 매월 받는 거다. 매월 받는 거. 근데 거기서 부정기적으로 받는 것, 부정기적인 급여, 상여죠. 상여금이죠. 부정기적으로 받는 거. 실적이 나면 주고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빼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2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했을 경우에 240만원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경우, 학원에 이제 뭐 다니게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회사에서 그 교육비를 내주는데 그런 것들은 비과세. 가서 공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 회사에서 학비 대주고 하는 거, 그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용근로자 얘기인데 일용근로자는 나중에 따로 프로그램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지금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헷갈린다 이게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명칭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뭐 휴일 근로라든가, 식비 보조 받는 거. 그런 것들이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뺀 거를 총급여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총급여액. 이 총급여액이 나중에 여기 뭐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거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많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그래서 이 명칭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과세를 뺀 금액이다. 전체 받는 거에서 비과세를 뺀 거를 총급여액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별도로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빼줘요. 일정한 금액은 이제 무조건 빼줍니다. 그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총급여액이 아까 총급여액 전체 받는 급여 중에서 비과세 뺀 거라 그랬죠. 그게 총급여액이에요.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뺀 거. 비과세 뺀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의 70%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초과돼서 뭐 1500만원까지는 구간이에요. 500만원까지는 70%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는. 그 다음에 총급여액이 뭐 더 넘어간다 그러면은 500만원까지는 70%, 1500만원까지는 40%, 4500만원까지는 15%. 구간별로 적용하는 요율이 틀려요.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2억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얼마까지 해주냐면은 2천만원까지 해줍니다. 2천만원. 2천만원. 자, 요거는 이제 누르르만 볼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조금은 좀 계산을 한번 보셔야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500만원이다. 뭐 어디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뭐 수준이겠죠. 연간 소득이 뭐 500이라 그러니까. 그럴 때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인가? 70%니까 5, 7이 35, 35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500만원에서 350만원 빼면은 150만원 가지고 150만원 가지고 요거 뺐죠. 150만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이것저것 빼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로소득 공제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1000만원이다. 1000만원. 1000만원 그러면은 500만원까지는 70%. 그 다음에 1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5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이죠. 1500만원까지. 거기는 이제 40%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0만원이다라고 하는 거. 자, 1000만원인 경우. 일단, 500만원까지는 70%. 여기서 500만원은 70%죠. 0.7. 이거는 350만원이 되겠죠. 350만원. 그 다음에 전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 계산했고요.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원 빼기 500만원. 500만원을 계산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곱하기 우리가 40%라고 했죠? 40%, 0.4는 500만원에 4%, 20%죠? 200이죠? 200. 그러니까 합계액이 그러면은 550만원이 되죠? 550만원. 뭐 글씨가 확 작아졌는데 보이는데 별 크게 지장 없으시죠? 자, 그래서 총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냐면 이렇게 550만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500만원까지는 70% 적용하고 그 다음에 500에서 1500 사이 구간에는 40%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000만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35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총 금액이 4천만원이다. 그럼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인가? 총 금액이 4천만원. 그러면은 4천만원이니까 500만원까지는 70%, 0.7. 그리고 500에서 1500 사이는 1000만원이죠. 지금 요 사이 금액은 1000만원. 여기는 0.4.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4천만원이라 그랬어요. 4천만원. 4천만원에 1500만원 초과되는 것. 4500만원까지. 4천에서 1500이니까 2500만원이 초과가 되죠. 2500만원. 거기는 곱하기 0.25. 그래서 금액이 여기는 350. 여기는 200. 여기는 이건 10%뭐 15%니까 2500, 250에다가 125. 10%면은 250. 그 다음에 125니까 375. 37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여기 세 개 이렇게 합계죠? 이렇게 합계. 그러면은 합계가 500, 800, 925, 92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천만원인 경우. 500만원까지는 70%. 그 다음에 500만원 저거 1500만원까지는 20%. 완전히 40%. 그 다음에 1500만원 초과되는 금액.
대해서는 15%. 각각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틀려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액은 925만 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좀 칠판에다 해놓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뭐 말로 하고 이렇게 좀 화면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거. 총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근로소득 금액. 요거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총 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전체 받는 돈이 5천만 원인데,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근로소득 공제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 전체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은 500만 원까지는 70%. 1,500만 원까지. 그 구간이 1,000만 원이죠. 40%.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5천만 원이라 했으니까 여기 초과되죠. 여기도 지금. 요 구간은 3천만 원이죠. 지금. 1,500 초과되는 거에서 4,500만 원까지가 15%. 여기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15%면은 450만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거 초과되는 금액. 이 사람은 이제 5천만 원이니까 4,500 초과되는 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 대해서는 5%, 0.05, 5, 25, 2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합계 금액이 500, 900, 1000, 1025만 원이죠. 1025만 원.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근로소득 공제액이에요. 요거는 총 급여액이 되겠죠. 총 급여액. 받은 돈이 5천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025만 원 차감한 금액이죠. 3,875만 원. 이렇게 되나요? 3,900이죠. 3,900. 3,975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요 사람의 연봉이 이제 흔히 그냥 연봉 5천만 원이라는 사람인 경우에요.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이 3,975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또 각종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거기서 세율 곱하고 또 이것저것 세액공제를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래도 실제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혼자 살면은 뭐 혼자 살면서 5천만 원이면 많겠지만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제로 내는 세금이 물론 이제 판단 기준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공제액들이 워낙 많아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거 또 이제 좀 약간 종합적인 겁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1년간 소득자료예요. 급여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상여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직책수당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육아휴직수당으로 그러니까 뭐 아기를 낳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식대부조비로 연간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20만 원씩이에요. 학예휴가지원비 지원액 100만 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액 800만 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또 회사에다 허락을 받고 대학에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벌어들인 돈이 5,120만 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뭐 이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번 연봉.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흔히. 연봉 얼마. 연봉 이 사람 얼마입니까? 전체 받은 거 그냥 우리 연봉이라고 얘기하죠. 5,120만 원이 연봉이 되겠죠. 이 사람의 연봉.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비과세 되는 것. 이 중에서 비과세 되는 것. 아까 식비 있었습니다. 식비. 식비가 120만원. 쉬운 것부터. 식비 120만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자녀 대학 등록금 나온 건 이건 그냥 과세고요. 본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가는 것. 그게 이제 비과세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 이게 비과세예요. 육아휴직. 국가에서 지금 아기 낳는 거 장려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 이게 300만원. 그래서 합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이게 비과세. 전체 받는 여기서 지금 요 개념이에요. 연간 근로소득이 얼마냐면 5,120만원. 그 중에서 비과세 소득이 얼마냐면은 42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총 급여액 계산해야죠. 총 급여액. 3번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합계금액 빼면 되겠죠. 이게 총 급여액이죠. 그러면은 420만원 빼니까 4,700만원. 20만원씩 빼고 400만원 더 빼야 되니까 4,700만원 맞죠? 그다음 네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4,700만원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세율을 다 외우진 못하니까 요거 보고 해야겠죠? 오케이. 자, 근로소득공제 4,70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해서는 0.7% 그리고 이 두 번째 구간이죠. 1,000만원이죠. 지금 1,000만원은 0.4%. 그 다음에 지금 4,700이니까 요 구간도 지나가죠. 요 구간이 이제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거기에는 0.15%. 그 다음에 4,700이니까 200만원만 초과되죠. 200만원에 대해서는 0.5%. 이렇게 되겠죠. 자, 금액이 이거는 350만원. 이거는 200만원. 이거는 450만원. 요거는 200에 0.5%니까 20만원,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공제액 합계는 500, 900, 1000, 10만원. 10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구사항.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5번 근로소득 금액. 이거는 4,700에서 1,010만원 빼면 되죠. 그러면은 3,690만원. 이렇게 되겠죠. 3,690만원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세금 계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5,120만원인데 이것저것 빼갖고 1,400, 1,500만원 또 일단 뺀 거죠. 그냥 근로소득 공제 이거 뺐고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뺐고 그러니까 1,430만원을 뺀 겁니다. 공제 빼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계산구조 전체 받는 연봉 중에서 비과세 빼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빼고 그러고 그럼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건데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거기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 뭐 계산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기까지 계산됐고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